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진짜 의문이 많거든요. 뭐 출판사를 운영한다는 거는 밝혀졌는데 직업은 뭐 지금까지 어떤 직업들을 거친 거예요? 굉장히 뭐 어떤 SNS상에서는 꽤 유명한 수사상으로도 여러 가지 자세한 행적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거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꾼이죠. 선거꾼인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는 아니고 프로인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사실 댓글이라는 게 사실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 그 댓글의 수에 따라서 이제 기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달라붙으면 기사를 얼마든지 올리고 내리고 수 있는 제도 네. 때문에. 제가 몇천 명이 달라붙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매크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산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자동으로 막 올리려고 그냥 사람 몇천 명을 섭외해가지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세요? 개인적으로 모르고 만난 적이 없고 예. 저도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사실은 저도 이제 인천에 논객으로 활동하고 이러다 이제 국회도 진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속성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웹진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네요. 여기에서 뿌띠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했고 저는 쌀입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했어요. 왜 쌀입이에요? 더러운 것들 다 쓸어버리자고. 그런데 인터넷 이제 이런 칼럼이나 이런 데서 좀 인기를 끌게 되면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게 돼요. 네,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고 네이버 파워블로그 우수 블로그에 이분이 한두 차례 선정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 방문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고 또 영향력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 카페를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은 경공모라는 그래서 본인 카페를 갖게 된 거예요. 경공모는 뭐예요? 경제공진화 모임. 그러다 보면 사람들 모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이 생겨요. 예. 그리고 회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쇼핑몰까지 손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뭐 돈을 벌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네네. 쇼핑몰에서 판 게 무슨 이란산 무슨 설탕 비슷한 건데 그거 가지고 연 11억을 조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비를 10,000원 냈다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 회원이 500명이라는 사람인데 10만 원이면 얼마의 돈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되고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접근하냐면 정치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유명 정치인들을 초대하게 되면서 예. 본인의 신분을 과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이제 밟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브로커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분의 행동이 다 의심스러운데 이 누릅 출판사는 누구 거냐? 이 누릅 출판사, 이 유력 출판사, 책을 한 권도 발행해 본 적이 없는 이 유력 출판사가 8년 이상 이게 지금 지탱을 했거든요. 아까 도대체 이 자금은 어떻게 구했을까? 자금을 추적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회원들의 10,000원에서 10만 원을 냈다면 500명이다. 그러면 9만 원을 뭐 낸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는 사실상 뭐 강연료 받고 뭐 이거 가지고는 과연 그럼 씀씀이는 어떠냐? 드루킹이 한 달에 6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오늘 보도가 됐거든요. 한 달에 600만 원을 자기 스스로 책정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월급을 5명 정도를 줬답니다. 월급을 5명 정도면 200-300만 원 주면은 그거 뭐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달에 적어도 8-9천 원 들었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100몇십 대잖아요. 그러면 거의 8-9천이 들었다고 하면 1년에 11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8년간은 거의 8-90억이 나온다. 그럼 도대체 8-90억을 어떻게 단 한 번도 임대료가 밀리지 않고 했을 것이니까 여기에 저는 의혹 제기 안 합니다. 빨리 계좌 추적해가지고 이거부터 털어라. 그러니까 8-90억 얘기를 처음 듣는데 지금까지 뭐 11억 운영비가 필요했다. 연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칭 그렇게 네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드루킹이 어떻게 그 사무실을 유지했을까? 저도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슨 일본 침몰설. 일본의 보트피플이 나오면 뭐 개성 특구에서 뭐 거주하게 한다 그러고 또 사주 명리학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뭐 주장하고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런 걸로 자극할 수는 많아요. 일반인들은 참 관심이 없는데 혹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은 막 던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당적도 없는 사람이고 네. 저는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불공정하다는 느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대응이 가장 문제를 키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수상한 점이 많아요. 경찰에서 이제 딱 범인을 잡았는데 아니 김경수 의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흔히 보고를 합니다 위에. 예. 그 이제 경찰청장까지 보고를 하죠. 흔히 또 경찰청장은 청와대하고 그걸 교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거기서 뭔가 조율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 요즘은 안 해요. 그래가지고 흔히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전까지 그랬지. 아니 근데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을 김경수 의원은 완전히 빼고 이제 그냥 이 당사자만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발각난 셈이 됐는데 거기서 경찰청장이 왜 그러면은 이 김경수를 여기서 전혀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느냐. 또 김경수를 왜 변호하려고 했느냐. 예. 김경수 의원이 지금 정청래처럼 아무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자꾸 그거를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변화시킨다면 말이. 도대체 왜 수사기관이 이토록 의혹투성이 수사를 할까? 자, 보자고요. 경찰이 검찰에 드루킹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을 증거물 갖다 줍니다. 근데 다시 받습니다. 세상에 검찰이 내주는 검찰이냐 다시 받아오는 검찰이냐 어떻게 증거를 줬다 뺐습니까? 그거 정말 의혹투성이거든요. 왜? 이 대검이라는 거는 포렌식 수사가 가장 자랑하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굴러 들어온 증거를 다시 돌려주는 검찰? 다시 받아가는 경찰?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할 때 수사보고서가 2장입니다. A4 용지. 달랑 2장이에요. 근데 검찰이 야 수사보고서가 이게 뭐냐 달랑 2장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거물이라는 거는 컴퓨터 화면 캡처한 거 5장 달랑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계좌 추적 같은 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나 정권이나 그런 캠프가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자금 추적, 계좌 추적을 27일 만에 합니다. 통신영장 26일 만에 합니다. 압수수색 35일 만에 합니다. 세상에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철저한 부실 수사고요. 또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그렇죠. 막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뒤늦게 수사팀을 보강해가지고 네. 이제 추가 수사를 하는 거고 김경수 의원도 소환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사가 부실하고 눈치 보기 수사였다는 걸 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오랜만에 한 편 먹었어요. 아니, 수사라는 게 아무리 대한민국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만 예. 이 정도로 권력 눈치 보기 수사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거든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터지자마자 검찰에 수사할 때 우병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때 예. 그때 수사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 최순실 국정농단에 보험가는 사건이다. 심지어는 최순실이 울고 관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건 제가 볼 때 좀 과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건하고 이제 유사하냐면 이제 2010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유한국당에서 디도스 사건이 발생합니다. 갖고 자유한국당 보좌관들이 그때 이제 투표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 생각해서 선관위 서버를 기억나네요. 다운시키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 이제 야당에서 그다음 지금 여당이 이제 얼마나 이제 공격을 했겠어요.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도 황당하거든요. 사실 윗선에서 누가 지시한 것도 없고 예. 자기네들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걸로 밝혀졌는데 그래가지고 특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 그때랑 똑같은 저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특검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다 조사해봐라. 아니 김경수 의원도 특검 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빨리 민주당은 불러달라고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남도지사 출마를 접을 것이라는 얘기가 쭉 있었는데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거기 정청래 의원이
역할을 하셨다는 건 뭡니까? 제가 트위터에 1시간 전에 출마해라.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트위터 보고 출마했겠어요. 근데 1시간 후에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게 거기도 나타나요. 출마 선언을 이제 일단 1차 선언을 연기했거든요. 그래갖고 아침에 출마 선언 한다 그러다가 취소한다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오후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네. 자기는 무관 하나, 그리고 자기는 결백 하나.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본인이 표적 관역이 되는 거잖아요. 경남도지사 이제 출마할 징계 경우.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당에 누를 끼칠 수도 있다. 원래 김경수 의원이 착한 김경수거든요. 그래서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불출마를 좀 고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당의 여러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마치 시인하는 꼴로 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공격하게 된다. 그러니 당당에 가서 죄가 없다면 가서 그냥 표로 심판받고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큰 표차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는 당당히 받고 그래서 본인은 좀 불출마도 생각을 했으나 네. 어쨌든 당의 요구로 특히 정청래의 1시간 전 강력한 트위터로 원래 정치인은 이렇게 다 포장을 합니다. 네. 취소해놓고 그 출마 과정까지의 얘기를 본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열화 같은 성원 속에서 우리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러잖아요. 국민들의 뜻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9시에 정론관에 브리핑을 하러 딱 가려고 그러는데 네.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정론관 브리핑을 늦췄거든요. 근데 갑자기 취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제가 쭉 추적을 했죠. 추적을 하니까 민주당의 모 의원 몇 명이서 김경수 의원과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해서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할 것 같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김경수 의원이 잠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서. 자, 나중에 그 없어진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출마? 저는 포기하는 것이 당을 위한 일이죠. 왜냐? 물론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이 딱 출마 포기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거기서 명명백백하게 또 특검을 통해서 모든 그 의혹을 씻어내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출마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마지막에 저는 출마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이 의혹이 지방선거까지 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김경수 이상으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